어떤 만남은 정말 우연처럼 시작됩니다. 길 위에 쓰러진 고양이 한 마리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출근길에 늘 지나던 골목, 늘 보던 풍경, 그 익숙한 길 한편에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걸어갔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길 가장자리에 털이 거칠게 엉킨 고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두 마리의 작은 새끼 고양이들이 어미를 감싸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작고 가늘게 끊임없이 어미의 배에 코를 묶고 앞발로 가만히 건드려 보기도 하고 다시 울었습니다. 마치 깨우려는 것처럼, 제발 일어나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미 고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이었을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였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끼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예고양이는 흔했고 쓰러진 동물을 본 것도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미 고양이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완전히 죽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느리게 오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들은 사람이 다가오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고작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다시 울며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왔습니다. 손가락에 물을 적셔 어미 고양이의 입 근처에 가져다 댔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은 아니었지만 작은 가심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리듬 있게 눌러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몇 분이 지났을까요? 어미 고양이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슴을 눌러주고 물을 조금씩 먹이려 애썼습니다. 그 사이 휴대폰으로 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위치를 알려주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센터 직원은 곧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새끼들은 여전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계하면서도 계속 어미를 향해 울었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다시 어미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면 또 물러났습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동안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은 왜 떠나지 않는 걸까? 본능적으로 도망가야 할 상황인데 왜 계속 이 자리를 지키는 걸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모습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직원 2명이 캐리어와 응급처치 도구를 들고 내렸습니다. 어미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새끼들도 함께 잡으려 했지만 겁을 먹은 새끼들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먹이를 이용해 유인한 끝에 두 마리 모두 캐리어에 들어갔습니다. 새끼들은 캐리어 안에서도 어미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보통은 새끼들이 어미가 죽으면 흩어지거든요. 근데 이 애들은 계속 곁을 지켰네요. 신기하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대 차량이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센터에서 어미 고양이는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내상이 있었습니다. 수일간 링거를 맞으며 회복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일주일 뒤에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끼들은 건강했습니다. 겁이 많았지만 밥은 잘 먹었고 서로 붙어서 잤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이 가족에게 임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미는 봄이, 새끼 중 조금 큰 녀석은 해, 작은 녀석은 달. 봄이는 점점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들과 다시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좁은 방 안에서 세 마리는 다시 붙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입양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오미와 새끼들을 함께 입양해줄 가정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3마리를 한꺼번에 데려가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따로 입양이 진행되었습니다. 보미는 먼저 입양되었습니다. 조용한 집, 나이든 부부가 데려갔습니다. 센터 직원은 보미가 떠난 뒤 새끼들이 어미를 찾으며 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였습니다. 해와 달은 어미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함께였습니다. 몇 걸음만 떨어져도 불안한 듯 서로를 찾았습니다. 센터에서는 고민했습니다. 이 2마리는 함께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마리를 동시에 입양하겠다는 사람도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해를 입양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센터 직원은 혹시 형제 고양이도 함께 데려갈 수 있냐고 물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간도 좁고 경제적으로도 한 마리가 한계라고 했습니다. 해는 캐리어에 실려 떠났습니다. 달은 센터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달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계속 낮게 울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달도 입양되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직장인이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달의 사진을 보고 마음이 끌렸다고 했습니다. 달은 새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겁을 먹고 숨어있긴 했지만 밤에는 나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자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달이 밤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밤 2시, 3시까지 울었습니다. 여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달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간식을 주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불을 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언가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혹시 형제 고양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양이 원래 형제랑 아주 붙어 지냈거든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각각 입양이 되어버려서. 여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형제 고양이는 어디 있나요? 입양되긴 했는데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제가 함부로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혹시 원하시면 제가 그쪽 입양자분께 연락드려볼 수는 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센터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쪽 입양자분도 같은 고민이 있으시대요. 고양이가 밤마다 울고 밥도 잘 안 먹는다고. 그래서 혹시 2분이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여자는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이었고 고양이들을 만나게 해준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주말 센터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남자는 캐리어에 해를 넣어왔고 여자는 달을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리어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2 고양이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이었고 낯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지나자 해가 먼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도 나왔습니다. 2 고양이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서로에게 코를 비비고 맴새를 맡고 몸을 부비며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픈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반가움과 안도가 섞인 소리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형제였나 보네요.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함께 있다가 다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2 고양이는 다시 울었습니다. 캐리어 안에서 발버둥 치듯 울었습니다. 그날 밤 달은 또 울었습니다. 여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같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2 사람도 점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밥은 잘 먹나요?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쪽은요? 저희도요. 그래도 아직 밤에 가끔 울긴 해요. 고양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사는 곳, 직장, 취미,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열흘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고양이들 놀게 놔두고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고양이들이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와 달은 풀밭 위를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고양이 덕분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그러게요. 저도 처음엔 이럴 줄 몰랐어요. 그 뒤로 만남은 더 자주 이어졌습니다. 공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만났습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고양이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사귀는 거 맞죠? 여자는 웃었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네, 맞아요. 겨울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고양이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달은 이제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해도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살까?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보았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어차피 우린 계속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고양이들 때문이라도. 여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결혼도 해야겠네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한 켠에는 해와 달도 함께 찍혔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양이들도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선 공간에 적응하느라 조심스러워했지만 곧 편안해졌습니다. 해와 달은 다시 붙어 다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잘 때도 창가에서 햇볕을 쬐을 때도. 어느 날 저녁 남자와 여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치에는 해와 달이 서로를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눈을 감고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해요. 뭐가요? 고양이 한 마리 입양한 게 전부였는데 이렇게 된 거요. 남자는 해와 달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TV를 보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고 고양이들의 잠든 숨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날 길 위에서 쓰러져 있던 고양이들은 누군가의 인생까지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멈춰 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세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길 위에 쓰러진 작은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그 선택이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만나게 된다면 잠시만 멈춰서 주세요. 직접 구조하기 어렵다면 동물보호단체나 지역센터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겐 삶 전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